마이클 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원영석 기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뭐, 몇 주 전에 이제 책 출판회, LA 한인타운에서 책 출판회, 멋지게 가지셨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책을 내셨죠. 네, 아유, 그때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행사 그 성황리에 맞춰서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때 트럼프에 관한 기자님 오해, 오셔가지고 더 자리를 빛내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이게 책 제목이 이렇게 딱 네, 보면은 지금 이게 안 나오나요? 예, 트럼프에 관한 네, 나도 여기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인데 네, 어, 예, 이렇게. 근데 네, 나와 트럼프에 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 특히 이제 맞아요. 한인 한국 분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알려면은 한국 한인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제 방송이나 뭐 신 박사님 방송이나 이렇게 그 미국 정치를 다루시는 분들 뭐 엠킴이나 그 강미은 교수 이런 분들 유튜브를 보지 않고서는 미국 정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왜곡돼가지고 지금 우리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애국 유튜버들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주류 언론이라는 이 매체들은 지금 거의 다 좌편향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아는데 1950년대에는 주류 언론에 그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들의 그 party affiliation, 그러니까 어느 당 소속이냐, 거의 반반이었다고 그래요. 예,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한 60여 년쯤 지난 오늘에는 어, 민주당 성향이 한 6, 70% 정도 되고 중도가 아마 한 20%, 25%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화당, 순수 공화당 성향의 저널리스트들은 3%밖에 안 된다고.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네. 우리가 편향적으로 주류 언론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사실상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다 LA 타임스 다 보면은 뭐 ABC, MBC, CBS 공중파 방송도 그렇고 다 친민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언론들, 한국 한인분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언론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아니면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조중동, KBS, MBC, SBS 이렇게 이제 접할 텐데요. 연합뉴스. 근데 네. 대부분이 좌편향 미국 언론만 인용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주류의 그 매체들뿐만 아니라 소위 정부의 펀딩을 많이 받고 있는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NPR 같은 데도 네, 완전히 좌편향이 돼 네, 있어가지고 어떤 언론을 주류 언론이라면 어떤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든 한국의 모든 그 신문과 방송은 미국의 좌파 사상을 그대로 전하는 네. 것으로 보면은 정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그 한국의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같은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보고 읽는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 그렇죠. 우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미국 정치에 있어서 한국에서 맞아요. 볼 때는. 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한국 분들은 미국 정치에 관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뭐 거의 90% 이상이 이 좌파, 네. 미국 좌파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중에 예. 통찰력 있는 국민들도 과연 이제 있긴 있죠.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미국을 공부하는 분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전 국민의 그저 한 5%,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책을 내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좀 한국, 그리고 한인분들을 더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죠?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책을 내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내게 된 데는
그 주변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선거 네. 전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리자라고 책을 쓰라고 막 권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때가 8월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쓰기 시작한 거는 9월 달부터. 네. 그러니까 뭐 불과 몇 주 만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책이 나중에 나온 다음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 타이포 이렇게 에, 오타. 오타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2020년 9월 달에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갈 때인데 네. 9월 29일 날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거짓 기사를 냈는데 그게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가짜 뉴스 많이 내잖아요. 뉴욕타임스는 사실. 근데 예, 네, 뉴욕 예, 타임스 뭐 예, 워싱턴 포스트도 예,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가짜 뉴스를 내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떻게 네, 교묘하게 내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 책, 이 책 16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트럼프가 장기적인 손실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죠. 맨날 적자만 나오고, 그런데 또 세금도 계속 안 냈다. 근데 그 말이 서로 상충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예, 네, 이익이 없으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건데, 네, 그게 원 센텐스, 한 센텐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나도 교묘하다, 이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뉴욕 한국에 꼭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브랜드라고 그러면은 참 좀 알려진 뭐 아무래도 세계 뭐 1등 국가라고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네, 부강한 국가. 그래서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이 일단 브랜드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큰데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 워싱턴 포스트 사주가 이제 앞으로 그 특정 대선 후보 지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너무 네, 편향적으로 맞, 가니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좌파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 보이콧하고 저 인터넷 서브스크립션 다 캔슬하고 뭐 그러고 예, 있더라고요. 뭐 20만 명인가 네. 구독자가 이제 빠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민주당 특정 이 후보 지지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이제 그 겉으로 듣기 좋아서 특정 후보지 사실 아유, 민주당이었거든요. 맨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한 적이 없잖아요. 워싱턴 네, 포스트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근데 대다수 모르죠. 예.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 야 이제 워싱턴 포스트 안 봐 이러면서 이제 좌파들끼리 충돌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은 현상 아닙니까? 미국에서. 너무 너무 예, 좋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뉴욕 타임스도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A 타임스도 이번에 지지를 안 했고 좀 예. 미국이 약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박사님도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저도 동의를 해요. 왜 예, 그러냐면 그전 같으면은 이 언론도 지금 특정 후보 지지 안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민주당 후보 지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저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펀드레이징을 했죠. 네,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특히 그 스타트업부터 돈을 많이 벌고 스타트업에서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빅텍도 있지만 빅텍이 조그만했을 때 네. 30여 년 전쯤부터 이렇게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키운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 투자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네, 이름은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벤처 캐피럴을 구글이고 뭐고 페이스북이고 조그만할 때부터 투자해가지고 같이 컸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찰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공화당을 지지한다거나 특히 트럼프, 지난 8년 동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매장당하죠. 거의 미친 사람. 저거는 네, 이제 우리랑 같이 놀 수 없는 네, 애다.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그 중에 하나가 그 호스트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인바이트 했고 네, 한 사람이 30만 불, 네.
30만 불짜리 디너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하루에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200 밀리언 달러인가 잠깐 몇 시간 해가지고 2억 받았 달러. 예,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2억 예. 달러면은. 그 예, 일론 2억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공식 지지하고 나서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트위터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그 보수 쪽으로 기운다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뭐 등록된 공화당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팩트를 찾다 보면은 팩트를 그대로 보도하는 쪽이 팍스뉴스 쪽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 그 뉴스 언론들을 보면은 팍스뉴스는 제가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솔직히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런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 좌파 아닌가. 성향을 가진 앵커들이 한두 명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고의적인 거짓 보도를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화라고 일부는 보수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진실 앞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제 많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지만 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원래 아주 악마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대부분이 언론에서 너무나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가 네. 이제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다 해가지고 뉴스를 한두 개 접하고 특히 X 같은 데서 이제 네. 그 사실 뉴스가 이 영상하고 같이 이제 퍼지는 걸 보고 하면 그렇죠. 예. 주류 언론에서 한 5분 전에 똑같은 기사를 봤는데 영 반대로 보도를 했는데 네. X에서 그냥 보통 개인이 올린 걸 보니까 매우 사실 같은데 이러면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네. truth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truth prevails. 그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단거리를 뛴다면은 진실은 마라톤을 뛴다고 누가 예,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 말이 훌륭한 떠오릅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농담도 하잖아요, 그죠? 이 좌파와 민주당을 화나게 하려면은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면 되고 예, 우파와 공화당 사람들을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된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근데 정말 그 극악 무도한 거는 항상 가짜 뉴스라고 먼저 매도한 게 미국의 그런 친민주당 매체들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예, 저기가 뭐 미스인포, 디스인포메이션을 퍼뜨리고 있다고. 근데 알고 보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미스인포, 디스인포에 가장 앞장섰고, 뭐 그렇죠. 팬데믹 이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도 그렇고 거의 그럼요. 모든 스캔들이 다 보면은 좌파 쪽이 잘못한 건데 상대가 잘못했다는 그런 적반하장 카드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이렇게 담합하고 빅테크가 담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그게 안타까움이 이제 큽니다. 과거에 1980년대 말까지 소련이 왕성하게 이제 살아 있을 때 네. 그때 KGB들이 하던 가장 잘 써먹던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먼저 퍼뜨리면 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먼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게 거짓말이래. 가장 먼저 들은 게, 예, 네. 제일 먼저 예, 들은 first hand information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에 막 퍼뜨려 놓으면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대중들이 믿고 예, 있을 예, 그 거짓말에 당한 피해자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 쓰던 미스인포하고 디스인포 전략인데 그걸 미국 민주당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뭐 예, 옛날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 쓰던 것을. 근데 매우 효과적으로 통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에 사는 인민들도 거기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걸 많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마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네.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 그 민주당, 특히 민주당원들이. 맞습니다. 민주당 지금 뉴스를 보는 것도
그 공화당과 민주당 그 이 시청자들로 나눠보면은 어, 주류 언론을 믿는다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75%에서 73%가 나오는 게 알아보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 내외입니다. 그렇죠. 뉴스를 믿는 게. 네, 네, 그래서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은 뭐 한 25%에서 26%만 믿는다 그래요. 예, 3분의 1 정도는 뉴스를 안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도 3분의 2가 뉴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왜냐면은 정말로 그 미국 주류 언론이 팩트만 그대로 보도한다면은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정말 팩트였다면. 그렇죠. 공화당 지지자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네. 지금 그러면은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선거입니다. 네. 박사님. 이제 이제 일주일밖에 안 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6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 쪽에서 선거 당일의 결과가 안 나오고 최대 13일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오늘 그 에포크 타임스 읽어보니까 거기서 미시건주도 당일날 결과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도 벌써 밑밥 깔고 있거든요. 네. 지난 4년 전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그 선거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이. 근데 이게 선거 결과가 장기화될수록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선거 이 개표 결과를 질질 끄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장난질을 좀 쳐가지고 네, 올려볼까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을 뻔한 건데 이게 지금 같은 시대의 개표가 대여섯 시간 이상을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돼요. 네, 투표 종료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대여섯 시간이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뭐 2주일을 간다? 이거는 이미 계속 기회를 보면서 슬쩍슬쩍 이제 가짜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죠. 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십며칠 후까지 말이 안 걸리겠어요? 돼요. 네,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민주당, 우리는 뭐 다 알지만은 미국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트 하는 거는 카운티 단위예요. 네, 그 카운티에서도 각 프리싱트하고, 그 투표소,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장 얕은 단위가 투표소 아니겠어요? 직접 네, 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말린티어라든가 있는 사람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한 명 나와 있으면 공화당 사람들은 두 명씩 가가지고 네, 얘네들이 뭐 하나로 화장실 가는 것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예. 그럼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드랍박스 앞에 두자인데 이런 것도 두지 말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고 있더라고요. 또 유권자 명단에서 사라져야 될 명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망자나 타주로 이사 간 사람들. 그것도 정리 못하게 바이든 정부가 소송 걸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버지니아에 들어가서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류 언론은 바이든 정권이 그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네. 불법 체류자라든가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걸 청소해서 없앴다고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게 근데 그거를 막 옹호하잖아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인간들인데 예, 진짜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그 아까 그러셨잖아요. 진짜 사악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미국에서.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사악한 사람들은 이 언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디스가이즈 해가지고 지금 예,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다는 안 그러겠지만 미국 주류 언론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퍼센티지가 사회주의 액티비스트로 그 자기네 스스로가 액티비스트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박사님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LA 카운티 검사장인 제키 레이시 검사장하고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카운티 검사장 할 때 LA가 가장 안전했대요. 역사상. 근데 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그때 LA 타임스가 되게 시쳇말로 맨날 까는 기사를 썼거든요. 제키 네. 레이시. 네.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LA 타임스 기자들도 그러니까 액티비스트였던 애들을 거기에 채용시키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포머 액티비스트들이 저널리스트로 취직한 것도 많고, 네. 그렇지 않고 액티비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냥 저널리스트로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그 액티비스트들한테 이제 포섭을 당하는 거죠. 네. 뭐 디너도 아주 레비시한 음. 디너 같은 네. 것도 하고 뭐 티켓도 주고 뭐 네. 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띄워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물을 들여서 지금 뭐 거의 다 물들었다고 봐야죠. 한 예. 60% 이상은 다 자기네들이 그 액티비스트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볼 때 경제 이슈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 그러니까 경제 정책, 도널드 트럼프 경제 정책, 카말라 해리스 경제 정책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트럼프 쪽이 월등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경제 정책 주요 그 박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래요? 그 트럼프 정책 예를 들면 뭐 팁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발표한 네, 것.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걸 좀 이렇게 그 저희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슈, 그런 경제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조금 전에 우리 원영석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좌파들도 지금 좌파 언론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해리스 정책에 우리가 이 장단점을 한번 본다면은 그 해리스 정책은 뭐 장점이 별로 없죠. 왜 예, 그러냐?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이제 좌파들은 그 단어를 선점하는 게 전략인데 굉장히 잘하죠, 그런 걸. 이 opportunity economy라는 음, 거는 경제학에는 없는 단어를 머리를 짜서 이번에 좌파들이 만들어낸 기회 거예요. 경제인가요? 굳이 번역하자면. opportunity economy라면 이제 우리말로 기회 경제가 될 텐데 경제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제가 이제 그 돌아가는 건데 네, opportunity economy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주장하는 거는 사회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던 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블랙 메일 흑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예, 남성 뭐 예, 주로 그러니까 강제로 돈을 어디서 강제로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일환을 보면은 그 forgivable loan to black m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불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론을 해줘서 나중에 그거를 안 갚아도 되게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경제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뭐 스몰 비즈니스에는 뭐 5만 불까지 세금 공제를 한다라는 네,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긴 했는데 그거를 실현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 전에는 별의별 공약을 다 하고 민주당이 네, 그렇죠. 끝나고 나면 만약에 그래서 집권을 하면 절대 안 지킵니다. 특히 세금 그 공제해주고 이러는 거 안 해요. 세금을 더 걷어들이지 민주당은.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해리스는 내셔널 미니멈 웨이지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게 공약이에요. 근데 이제 내셔널 미니멈 웨이지가 지금 7불 25인가 그래서 2007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셔널 웨이지,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는 거는 이제 몰릴 때가 됐다. 근데 이 우리가 미니멈 웨이지가 없는 주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니멈 웨이지를 주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주가 한 20개 주 네, 이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라바마라든가 이런데 그러면 거기는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미니멈 웨이지는 우리가 알지만은 미니멈 웨이지가 높으면 실업자 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업률.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거든요. 예, 네, 너무 많이 얼마 전에 부족해서. 개빈 뉴섬이 뭐 그 패스트푸드에다가 20불 네, 뭐 25불 했는데 이 미니멈 웨이지 받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미니멈 그렇죠. 웨이지보다는 좀 더 줘야지. 근데 미니멈 웨이지가 높으니까 당연히 오너들이 예, 10사람 쓰던 거를 뭐 5사람 쓰고 이러니까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면 당연히 언임플로이먼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정치인들은 그걸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예, 되는데 언론 예. 다물고 민주당 편이니까. 그리고 내가 웨이지를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내가 레이오프를 안 당하고 계속 다니면 나는 좋아요. 왜냐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같이 일하던 10명 중에 5명이 레이오프 네, 당했거든. 그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은 미니멈 웨이지가 아니라 시간당 제로 달러예요. 예, 그렇죠. 없는 거죠. 1불도 못 버는 그 거죠. 실업수당 받는 거죠. 예, 네. 그 실업수당은 예, 이제 국민들이 또 택스로 낸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이 해리스 정책,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영어로 이제 우리가 그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그러죠. 하이스 하우징 그거 딱 걸어놓는 거죠. 가격을. 네. 네, 그래서 가격을 물가가 너무 비싼데 이게 물가가 비싼 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해리스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게 파는 사람이 소비자들한테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이 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강제로 가격을 자르겠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 구속까지는 안 하겠지만 벌금을 때리겠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탓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그건 우리 정부 탓이 아니고 악덕 기업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걸 막겠다. 근데 이거는 주류 언론들도 많이 비판한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공산주의적이셔서. 비판하죠. 이거 완전 공산주의 사상인데 예, 그 중에서도 뭐를 프라이스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공약을 하냐면 그로서리하고 그로서리 중에서도 그 미트 프로덕트 고기 종류. 고기. 예,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기값이 비싸서 못 먹으니까 지금 파운드당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잘 모르겠지만 파운드당 프라임 비프가 뭐 20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10불로 그냥 자기가 법적으로 그냥 내려버리겠다. 근데 자기가 네, 어떻게 해요? 이런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게 그 정부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기다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솔직히 그런 정책을 바꾸려면 연방의회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네, 그거는 통과가 아니라 빌 인트로덕션도 안 돼요. 안 되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안 될 걸 알면서도 이걸 던지는 게,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 그 언론을 또 미국 주류 언론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 또 이 카멜라 해리스의 이번에 경제 정책 중에 공약이 뭐냐면 그 low income family unit,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 네, 거기에 자기가 2만 5천 불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만 5천 불이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소득층이 살아나가는 주거 비용에 2만 5천 불을 보태주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저소득층이 사는 유닛에 건설을 하는 건축업자한테 2만 5천 불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건축업자한테.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로우 인컴 패밀리의 주택은 아무 관계도 없고 빌더, 컨스트럭션 컴퍼니 그런 회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오너한테 주겠다는 건데 이걸 겉으로는 로우 인컴 패밀리 저소득층 주택 문제에 자기가 2만 5천 불을 뭐 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순기만적인 경제 정책이 지금 이 민주당 정책입니다. 이제 반면에 트럼프 정책 네. 같은 건 너무 좋죠. 일단 팁, 이 우리가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제 일하면 팁을 받는데 그렇죠. 예. 팁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붙이겠다. 네. 캐시로 받으면 자기 돈이 네. 되는. 카말라 어, 그거 따라했더라고요. 카말라도 그러니까 자기도 카메라가 그걸 보고 나중에 늦었다 싶으니까 자기도 따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카말라는 몇 년 전에 또 팁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 법안에 타이브레이커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원래 이제 이게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가치에 프린시플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냥 그때 인기성이 트럼프가 팁에 세금 안 매긴다 그러네. 그럼 나도 안 매긴다 음, 그래야지. 완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애들 장난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 이제 트럼프는 또 그 저거 했죠.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네. 텍스 소득세를 안 완화. 때리겠다. 예. 지금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받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도 세금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걸 이제 그 면세로 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공화당은 그 주장하는 게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죠. 예. 법인세 인하를 또 하겠다. 예, 너무 근데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낮췄잖아요, 트럼프가. 그쵸? 예, 예전에 낮췄어. 첫 근데 또 번째 하나 임기. 되는 건데 네. 법인세 인하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회사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회사 내에 돈이 그 세금으로 나갈 돈이 들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뭐 시설을 네.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하이어를 한다거나 고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 창출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정부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게 됩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invisible 예, hand,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 그 이제 결국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법인세를 낮춰서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을 해서 그 고용주들이 더 고용을 창출해내고 더 많은 사람을 하여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시장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아주 올바른 정책이죠. 그래서 물가 네. 안정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경제 정책 중에 뭐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약간 걱정이 되는 정책이 없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있어요. 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세인데 네. 이분이 일괄 관세 그러니까 외국 물건 보편 관세. 예. 무조건 그냥 10%를 다 붙이겠다. 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 국가가 똑같이 보복 관세를 미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물론 미국이 수출 안 하는 나라 제품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그렇죠. 예. 그냥 국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나라는 그래서 요거는 미국이 자유 그 시장 경제를 리드하는 국가라서 네. 모든 전 세계 200개 나라에 다 똑같이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 네.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때 예외 조항을 걸었던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 쿡 CEO가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에 그렇게 관세를 많이 때리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은 10%가 아니에요. 중국은 예. 그러니까 예를 60%에서 예,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예외 조항을 적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어느 특정 기업들한테.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주변의 공화당원들 얘기 보수 농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세 부분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트럼프가 그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근데 미국을 보면은 항상 무역 적자거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 세계 대다수 국가, 한 100여 개 국가로부터 무역 적자더라고요. 제가 한번 리스트를 쫙 봤는데. 그래서 그렇죠. 국가 부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진 것도 있기도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중국 상대로 많이 뺏겼는데, 멕시코하고 러스트 벨트가 그래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80년대부터. 너무, 미국도 수출해야 되고, 아니면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좀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 방위비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이 올해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불이에요. 거의 신기록.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늘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맨날 당해야 되느냐? 미국도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으로서가 아니면은 관세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 경상수지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논조인데 거기에도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세 가지의 다른 문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제가 그 하나씩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어떤 특정 국가나 아니면 거의 모든 국가하고 그 적자를 보기 때문에 미국의 부가 글로 나가고 그 나라에 부가 쌓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단순히 그 계산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미국에서는 10불인데 아시아에서는 1불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 아시아 일부의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와 교역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1불에 팔지 않고 10불에 팔 수 있는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나라 제품은 비싸져요. 네. 수출을 못하면 그대로 1불을 파는데 네. 여기에 10불 받으면서 이제 여기 10불 하는 나라에다가 파니까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1불이 아니고 2불, 3불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도메스틱 업자들이 다 이걸 10불에 만들어 팔고 있는데 어떤 수입업자가 이걸 1불짜리를 가져와서 5불에 팔면 미국의 도메스틱 업자들 가격이 내려가요, 5불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려가겠죠. 이거 그래서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에 물건을 파는 건 없고 그 나라가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가는 건 없고 미국에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적자죠, 그죠? 적자죠. 무역 적자가 예, 나죠. 예. 그런데 적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5불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근데 이제 없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업 입장에선 좋아요, 확실히. 기업 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CEO다. 그럼 당연히 그 자유경제가 자유무역이 좋죠. 관세 없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가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는데 자동차 공장 메카였고 근데 그 일자리들이 싹싹싹 사라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러스트 벨트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그 시발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생긴 것 아닌가. 지금 그래서 트럼프 메시지가 사실 트럼프가 계속 관세 무역 이슈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거든요. 그 모든 정책 중에서도 관세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할 때도 블룸버그 그 편집장하고 인터뷰할 때도 자기가 사전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러브라는 단어보다도 나는 관세다. 근데 관세를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터트린다는 게 아니라 관세를 어떻게 보면 협박용으로 너네들 이렇게 하면 너 관세 때린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 국경 같은 게 경우에 불법 난민들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캐러밴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멕시코한테 야 멕시코 정부 너네가 얘네 안 막으면 우리 너네 쪽에서 오는 자동차 100%씩 관세 때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쓸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불법 난민들이 그 캐러밴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근과 채찍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썼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맞습니다. 100% 맞는 예,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세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무역, 어떤 특정 국가가 무역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그게 네. 미국가 빠지는 건,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기업들은 번째, 좋아요. 기업들은 다 좋아요. 저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소비자들도 좋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소비자들도 좋아.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문제는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캐리어라는 에어컨 회사가 있는데 인디애나에. 근데 거기서 그렇죠. 이제 일자리 오래된, 예,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그 대선 후보 시점에서 대통령으로 막 당선됐던 시점에서 그거 옮기면 난 관세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 볼 때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러스트벨트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일자리 자동차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뭐 3차 산업, 뭐 서비스 산업이 이제 그게 이제 미래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산업 혜택도 많이 못 받았고 그 일자리 그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IT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표를 몽땅 그 몰이를 해줘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썼는데 이제 와서 기업 쪽 편을 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노동층, 그러니까 블루 칼라 노동층 표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그 관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중국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예, 60%에서 예. 7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 매기는 관세하고 중국에다 미국이 그 부과하는 관세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정상적인 그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횡포가 너무 많죠. 예. 중국은 공산당이 중앙당에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하고 경제는
중앙당이 컨트롤하는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경제 운영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적인 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위구르 사람들 붙잡아다가 네. 디텐션 센터에다 집어넣어 놓고 수용소에다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게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가가 제로거든요. 그렇죠. 예. 인권 탄압을 통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어떤 나라에서도 당연할 수 없죠. 싸게 만들 수 없는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나오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펀딩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공산당과 가까운 그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기업이 그 이미 1, 2년 전에 적자가 나서 부도가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기업이 버젓이 돈을 계속 론을 올해도 1 빌리언 론 받고 내년에는 2 빌리언 론 받고 해서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그거는 공산당에서 론을 어프로브 하는 거예요. 그 네. 기업. 이런 식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정상적인 교역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60%, 70%, 네. 80%, 100%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결국은 그쪽에서 내야 되니까 내지 않고는 그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 때 관세를 많이 내면 여기 수입업자가 그 관세를 수입 관세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제품이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때 누가 관세를 냈느냐 보면 여기서 수입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수입자들이 수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자기네 원가 팔던 가격을 그만큼 내립니다. 낮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10%, 10불에 미국에 수출하던 걸 5불에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살 깎아 먹기를 하면서 미국에 거의 무료 서비스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예. 그래도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물건이 나가야 네. 되니까 네.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런 아, 효과가 식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효과가 예. 있어도 뭐 엄청나게 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트럼프의 그 이런 그 그냥 무차별적 관세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알아요. 예. 대부분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를 하는 건 맞죠. 예. 관세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 경제는 아는데 정치를 모르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게 맞죠. 근데 경제적으로만 보면 숫자만 놓고 보면 예. 그렇죠. 그런데 중공이라는 체제가 지금도 우리가 금방 대화를 나눴지만 정상적인 미국과 같은 또는 뭐 한국, 일본, 유럽의 서유럽과 같은 정상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 아니죠. 그리고 그 위조하는 게 많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네. 그러니까 관세를 100%, 200%까지 때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면은 300%, 400%도 네. 때리는 트럼프가. 예. 그렇게 되면 니들이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 먹으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네. 중공은 공장을 스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깎아 먹으면서도 물건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관세가 오른 것만큼 내립니다. 물건 가격을.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미국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깎아 먹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학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복잡 다단한 그런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 정책이 안 좋았다면은 바이든 정부가 그걸 철폐했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그 관세를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한테 배운 걸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트럼프한테 점수를 주는 게 그 전까지는 공화당 대선 후보든 민주당 대선 후보든 관세 얘기를 아무도 안 꺼냈는데 트럼프가 이제 테러프 텍스 뭐 맨날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정치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어젠다들을 되게 세게 던져요. 불법 이민. 이런 음. 이슈들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과장도 잘하잖아요. 과장법까지 해가지고 이 어젠다를,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도 계속 까면서도 계속 다루게 하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중국한테 관세 때리는 걸 반대하는 경제학자가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었죠. 예, 예, 원론자들은 아직도 반대를 해요. 관세라는 것은 원래 언론자들은. 예, 그이 프리 트레이드의 그 적이 관세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그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그 어떤 이론적인 그렇죠. 면이지 실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예, 움직이고 관세를 얼마만큼 트럼프가 효과적으로 미중 관계를 컨트롤하는 데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 경제. 그리고 그래서 예, 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위구르 그 인권 탄압 통해서 사실상 뭐 인건비도 안 주고 그렇게 네, 악용하는 그런 것까지 적용되는 그런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경제학의 그런 이론이라는 거는 숫자, 예. 상대국이 미국과 똑같이 자유스러운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그게 예, 아니죠. 예. 꼭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는 엉망이고 완전 그 저질 깡패 국가인데 예. 더 저질 깡패 국가도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멀쩡한 미국 사람들 그냥 갔다가 저 뭐야 감옥에다 가다 놓고 거기서 뭐 장기 뭐 장기 매매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건 완전히 무슨 뭐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랑 그 상대하고 거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미국식으로 뭐 관세가 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매우 매우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 6, 70%가 아니라 100%, 200% 이상 때릴 수도 있고 또 예.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근데 예. 그 워킹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2020년 말, 2020년 말에 그 팬데믹이 시작된 그 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중국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오다가 US-China Trade Agreement를 사인을 했어요. 네. 네. 그 US-China Trade Agreement,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정, 네. 이 니고시에이션이 협상이 시작된 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예요. 2017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을 끌다가 결국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사인을 했어요, 중국이. 네. 근데 왜 이렇게 4년 동안 그 질질 끌었냐? 그 내용이 이거예요. 미중이 그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불화가 생긴다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오직 미국만 중국에다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 음. 중국은 미국에 어떠한 컴플레인도 할 수 없다. 예. 그다음에 소송도 미국만 중국을 할 수 음. 있지 중국은 미국을 할 수 없다. 음. 이 모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미.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게 이끄는 거네요, 트럼프가.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반대를 4년 동안 해오는 이유는 세상의 국제 협정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협정이 어딨냐? 국제 협정이라는 거는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리트 톡으로 얘기하면 hell no. 예? 그러면 그거예요. 네. 뭐냐? 트럼프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외교관들,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나 중국의 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같은 중국의 이런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외교, 경제, 정치 뭐. 이 전문가들이 한 방에 트럼프한테 그냥 무색해진 사건이에요. 이 네. 미중 무역 협정에 중국이 네. 사인한 게. 예. 그다음에 트럼프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거예요. 누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누가 물건을 사는 측이냐 이거지요. 미국이 중국에다 수출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죠. 예. 100원어치를 한다고 하면 중국은 미국에 200원어치 이상 수출을 한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빼고 100원 빼고 나면 순수히 누가 사는 쪽이고 누가 파는 쪽이냐 이거죠. 예. 일단 중국이 파는 쪽이고 예. 미국이 사는 그러니까 쪽이잖아요. 사는 쪽이 좀 더 센 네. 거죠. 그러면 내가 커스터머고 내가 바이어인데 예. 내 주머니에 돈 넣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혼다에 가서 사든 도요다에 가서 예. 사든 GM에 가서 사든 내 예. 마음대로지. 예. 그 파는 놈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 집에서 안 사는 거고 딴 집으로 예. 가. 예.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건데 예. 왜 내가 니들 차이니즈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물건을 사와야 예. 되냐? 그거는 논리가 굉장히 맞는데요. 니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니들이 내가 팔라는 형태를 취하는 대로 맞춰서 팔아야지.
그거예요. 아, 그거 그거, 맞는 말 딱 했네. 예. 네, 그걸 4년 하다가 중국이 4년 만에 무릎을 꿇고, 그 중국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매우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미중 무역협정에 사인을 했어요. 예. 그걸 자기네들도 이득을 보는 게 있으니까 사인을 했겠죠. 아, 정말. 물건 팔아야 되니까. 물건 팔아. 예. 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선택국이 농산물도 많이 팔지 않았나요? 미국이 중국 상대로? 많이 팔았죠. 네, 겁을 줘가면서 관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며칠 있으면 당선이 될 텐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에는 또 악몽이 시작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중국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팬데믹도 그러니까 이 음모론적으로도 들릴 수도 있는데 팬데믹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 우한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땐 그래요. 팬데믹이 안 터졌으면 트럼프 무조건 재선됐다고 봅니다. 근데 팬데믹 통해서 경합주 모든 선거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주의회 통과하지 않고 헌법을 무시한 처사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가면은 중국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많이 공언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리고 네.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응징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 응징이 필요하다고. 그거를 트럼프가 요구할 것 같으세요? 그 중국 상대로? 아마 그 좀 그거는 예측하기 쉽지 네, 않은데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그거를 응징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대만은 조금씩 더 독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미 대만 독립의 길을 열어놓은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그 대만 관계법을 대만 여행법으로 바꿨거든요. 네, 70년대에 그 카터 때 에, 타이완 Relations Act라고 그래가지고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타이완에 미군이 많이 있었어요. 미군이 거의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예, 육해 공군 해병대가 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대만을 포기하고 미국이 베이징을 이제 그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하고 대만에 있는 미군 부대 다 문 닫고 미군 철수.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중국, 그죠? 예, 그렇게 네, 된 하나의 거죠. 중.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2016년도 말에 당선됐을 때 중국이 왜 하나여야 되냐, 둘이면 왜 안 되냐 이런 말도 네, 간접적으로 네, 사설이 틀렸어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베이징에서 이제 시진핑과 뭐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제 나는 원 차이나 팔러시를 내가 계속 지지한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팬데믹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거와 연결해서 보복이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을까. 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만히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성격상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 우한 폐렴이 그 역사상 그런 팬데믹이 없었는데 어 어쨌든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또 트럼프가 오버타임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버타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고용인들 이렇게 그 웨이지 워커들한테는 뭐 전부 다 좋은 그런 그 정책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옛날 그 트레디셔널 공화당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트레디셔널 공화당은 그렇죠. 맞아요. 몇십 년 전에 그때는 주로 이제 백인 남성과 중산층 이상의 정책을 네. 대변하던 당이 트레디셔널 공화당인데 지금 트럼프 공화당은 완전히 일반인, 예, 예. 워킹 클래스 노동층. 예. 이러니까 옛날에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많은 유권자들은 사실 지금 트럼프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경제 정책으로 보나 세금 정책으로 보나 모든 걸 봤을 때 예.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많은 한인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좀 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영석 기자님 같은 분이 자꾸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예,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신 박사님 그래서 책도 내시고 좀 더 많이 이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안타깝고 맞아요. 사실 관세 얘기도 무역의 이슈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자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다른 공화당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색깔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원래 전통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무역을 그 이야기하면은 사실 자유무역의 definition은 뭐냐면 trade without tariff예요. 네, 네, 그래서 관세가 0인 상태에서 네, 국내 원가대로 해외에서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은 프리 트레이드의 그 정의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국가가 없죠. 어느 나라든.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G7이 한번 그 오타와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그 캐나다에. 예, 그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앵겔라 머클도 오고 독일에 네. 일본의 그 저 저격당에서 아베 서거 총리 당시 아베 총. 네,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 아닌 것처럼 그 거짓으로 가리고 있는 그 캐나다 수상 아 저기 저스틴 트루도. 예. 저스틴 문제죠. 트루도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 예, 그 공산주의자인데 이제 예, 아닌 것처럼 하고 예, 있으니까 자기가 리버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G7의 여섯 나라가 미국한테 다 대들었어요. 네, 어, 미국이 테리프 올린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Do you really want real free trade? 예, 음, 너네들 그러면 G7 국가 전부 다 우리가 그럼 앞으로 진짜 프리 트레이드 한번 네. 해볼까? 예, 그 관세 다 없앨까 서로?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은 관세를 다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제품에. 미국 제품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고 예, 있죠. 예.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미국산을 사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게 다 관세 때문이었다는 게 기억이 그래서 관세, 나거든요. 예, 예, 모든 게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이제 80년대에 자라고 아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외제 쓰면은 뺏겼어요. 압수당하고, 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다 국산품 국산품 애용해야 되니까. 예. 국산품 애용하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산품 애용하자는 걸 자꾸 국가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게 엄연하게 따지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렇죠, 잘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국산품을 무조건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주 옛날이고,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아주 옛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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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도 해방 이전에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대로 이제 우리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이런 시대로 오면서까지 연결이 된 건데 네, 아무튼 이제 11월 5일 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 좀 긴장되세요? 아니면은 박사님은 좀 여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2020년에 근데 이제 그때 트라우마가 컸거든요. 그때 박사님도 좀 많이 충격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이든 그때 이겼을 때 뭐 4년 전에. 충격받아가지고 거의 뭐 한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이나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해가 가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시간에서 그 바이든 스파이크라고 갑자기 그 미시간 진짜, 예, 말이 안 되죠. 예. 학습자가 올라가고 조지아에서는 뭐 수도관이 하이드런트가 뭐가 터져 터졌다고 그러죠? 예, 화장실에서. 예. 전기 끄고 나가라고 예. 그러고 갑자기 돌아와 보니까 한참 지고 있던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말도 안 일어나죠.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게 또 법정 소송이 이미 다 끝난 판이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 소송 케이스들이. 그리고 소송해봤자 그 판사들이 안 받고 아예 안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증거가 있어도. 그죠? 안 보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다 짠 거죠 미리. 미리 그, 다 짠. 예. 박사님, 그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이 한 1200만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바이든 정부 3년 반, 4년 동안. 그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근로자들 그 소득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흑인 고용률, 그러니까 그 소수계, 뭐 라틴계 고용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께서는? 그게 이제 되게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많은 토픽이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예, 힘드세요. 간단하게만 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가 미국 경제 GDP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한 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돼요. 1조 달러 정도. 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라든가 스위스 같은 나라가 세계 GDP 순위상 13, 15위, 17위 이러는데 요게 전부 다 1조 달러 정도예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 기여를 한다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일단 그렇죠. 숫자만 놓고 보면 예.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고용돼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데가 매뉴팩처링이에요. 제조업. 네. 네, 제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농장, 네. 아, 닭공장 뭐 네, 이런 데도 닭공장 많이 가실 거 있죠. 네, 네, 밋 맞아요.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미국에 잔디깎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다 이제 네. 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 라티노 계통이 네. 많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전 세계 경제 한 15위 국가 정도 되는 스위스나 인도네시아 정도의 GDP가 나와요. 미국의 이 불법 체류자들이 생산해내는 그 GDP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싸니 비용 인건비 차원에서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의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극비인 것처럼 입을 네. 다물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 것은 선거를 해서 뭐 거짓 선거를 이렇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요. 그래서 누가 일부러 그냥 예. 그 사실상 허용을 저렇게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당이. 예. 예. 그래서 이건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은 중국의 그 호구라는 게 있어요. 호구. 그러니까 호구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호적이에요. 보죠. 예. 우리 한국 옛날에 호적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말이 바뀌어서 뭐 무슨 뭐 가족관계 증명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 이제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로. 근데 중국 가면 이거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그러니까 이게 패밀리 레지스트레이션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중국의 호구법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흑룡강성에서 이제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남성으로 못 가요. 거기 가서 네. 방문은 하지만 네. 방문을 할 수 있는데 가서 스테이하거나 일을 예. 못. 예. 저도 그거 그때 2002년에 저도 중국에 가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간다고. 예. 그런데 중국의 그 홍콩 바깥에 가면은 그 관동 지역인데 거기가 셴젠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예. 여기가 세 개의 팩토리예요. 전 세계 공장이 거기 다 모이는 거지 이제. 거기서 엄청난 것을 그 제조업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제조업들이 있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딴 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음. 중국에. 근데 이 사람들이 호구법 위반이거든. 위반이죠. 근데 엄연히 이게 따지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공안이 나와서 호구 조사를 하라 된 게요. 그래가지고 주소지가 이 관동이 캔턴이 아닌 사람들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음. 왜냐? 너무 많이 와서. 네. 예를 들어서 한 3천만만 있으면 되는데 한 5천만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호구 조사해서 추방시켜버려요. 네. 자기 고향으로. 그거와 지금 똑같은 미국의 민주당의 이민 정책이 불법 체류자들을 들어오게 해서 싼데 종사를 시키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쫓아내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쫓아낸 게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그 추방의 대왕이라고 막 한때 별명이 그랬죠. 예. 네. 추방 그래가지고 대왕. 오바마 때 이제 싹 걷어내고 깨끗이. 네. 근데 너무 많이 걷어내서 약간 모자른 데다가 팬데믹 때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게 숫자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래야 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나쁜 거죠.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많이 와가지고. 범죄가 많고 그러니까 네, 그 뭐 베네수엘라 갱단이 뭐 콜로라도주 그 오로라에 있는 뭐 아파트를 점령하고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X를 보면은 뭐 네, 팍스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 미국인들. 그 또 그래서 젊은 여성, 소녀들. 예. 이게 너무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클린턴도 한 열흘 전인가 그랬죠. 누구예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레이큰이라고 아, 기억이 예, 예. 저기
라일리 라일리 레이켄. 라일리 레이큰 예. 이제 죽었는데 그 클린턴도 한마디 했죠. 그 빌 예. 맞아요. 그거 국경 라일리 저렇게 안 레이큰 열어놨으면 저런 일 안 당했다고, 그죠? 국경을 안 열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바이든 해리스 아니었으면 이 라일리 레이크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 무식하게 국경을 열어 제껴서 막 그 빨아들이는 이 바이든 해리스 이제 두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빌 클린턴이 봐도 한심하게 예.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반드시 청소를 할 거고 청소하겠죠. 예. 청소를 누,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다 쫓아낸다기보다도 범죄 저지른 사람부터 내보내지 않을까요? 범죄자, 예. 크리미널들, 크리미널들 그럴 것 같아요. 범죄자들하고 마약 관련된 네. 애들, 그거를 이제 싹 청소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일반 그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다 하면은 예. 거기는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이제 경제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런 불법 체류자도 경제적인 이슈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윤이 나고 그러는데 근로자들은 확실히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제가 보죠. 주변에 손해보죠. 비즈니스맨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용을 할 때 불법 체류자를 훨씬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싸고 일도 더 열심히 한다. 여기 어떻게든 붙으려고. 근데 여기는 합법 거주자들은 그만큼 열심히 안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일반 서민층은 노동층이 또 이제 그렇게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예. 민주당의 이 고위층, 민주당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어디와 비교할 수 있냐면은 이 홈레스들이 한인타운에 모이는 현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위에 민주당의 리더급들은 야, 저 홈레스들 어떻게 하기도 힘든데 이쪽으로 오면은 심하게 하고 코리아타운이나 뭐 이런 데 다른 예. 소수들이 있는 대로 흑인타운을 몰아서 아예 냄새나는 저 홈리스 그쪽에 가서 있도록 해라. 네. 그런 정책을 이제 취하고 그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불법 네. 체류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불법 체류자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국경 넘어 들어온 애들이 그 고급 인력이 일하는 데 가서 그 종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죽이냐면은 펠로우 라티노만 죽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은 펠로우 라티노들은 싫어하겠죠. 불법 네. 체류. 그래서 뭐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저기 뭐지 마르사스 비니얼드 이런 그 강남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강남 좌파들이 많은 마르사스 비니얼드를 이렇게 잔뜩 보냈는데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바로 쫓아냈대요. 추방시켰대요. 그 지역에서 불법 그러니까 난민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 예, 그러니까 너무 위선적인 게 그게 너무 이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다 괜찮고 거기는 안 된다는 게 그런 네네.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 많은 한인들은 민주당을 좋아하죠. 왜 그런지 올해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박사님 아무튼 예, 그 책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게 한국에서도 살 수가 있죠. 지금 이게 그 크로마키 때문에 잘 안 비춰지는 것 같다. 예, 예,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 영풍문고에 가면은 살 수 명품 있고, 문고, 예, 그리고 제 웹사이트,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강남 출판사, 강남 신문사 네, 강남신문사 있습니다. 예, 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한 3일 있으면 교보문고에서도 나갈 거예요. 교보문고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 인터넷 그 책방이 있어요. 그 예, 알라딘이라는 것도 있고, 예, Yes24, Yes24라는 예스 24, 예, 그, 예. 그런데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미주 한인 분들은 어떻게 사실 수가 있죠? 저한테 연락하면 아, 됩니다. 연락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michaelsimtv@gmail.com으로 아, 이메일로. 이메일로요.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이클 심, TV, 유튜브로도, 이렇게 책을 또 받으실 수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클 심 TV도, 저희 시청자들이 많이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책도 그러면은 지메일, 아까 얘기했죠. 미주한인들은 지메일 마이클 통해서 연락하면 되고요. gmail로 하면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 많이 팔리기를 바랄게요, 박사님. 좀 더 그래서 많은 네.
특히 한국 분들이 좀 깨어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 내용이 미국 주류 언론보다 더 극악무도하게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트럼프나 공화당 보면 음, 그쵸. 한술 더 뜨는 거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예. 네. 좀 바뀌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언론 환경도 미국 한국은 정치 뭐든지 한술 더 떠요. 한국은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좋은 물건도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만들면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요. 네네. 더 사용하기 편하고. 예. 근데 이제 그 좌파들이 미국을 비판하는 것도 한층 더 한술 더 떠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대화를 나눠서 너무 기쁩니다. 네네. 다음에 또 이제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미팅 네, 갖도록 또 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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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